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퇴 공세가 거세지는 와중에 정치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오늘 오후 6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시간쯤 뒤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장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정치권 사퇴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처음으로 보입니다. 오늘도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총공세를 펼치면서 내란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혹을 수사하라고 정말 총공세를 펼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침에만 해도요, 저희가 대법원이 입장을 낼 것인가 이제 취재를 했을 때는 아마 공식 입장 안 낼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이 관련된 의혹은 법원 행정처장이 부인을 했었고 오히려 이런 의혹 자체에 오히려 다 틀린 얘기인데 굳이 입장 낼 필요가 있나라는 얘기를 오전만 해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기류였군요. 하지만 그런 기류였는데 바뀌어서 또 대법원장이 이제 직접 퇴근한 길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이번에 정치권 사퇴론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밝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까지만 해도 입장을 안 밝힐 것 같은 기류였는데 이 기류가 지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그 의혹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어떤 의혹이길래 그렇죠? 일단 어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꺼내든 의혹인데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난 것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사흘 후라는 겁니다. 당시 그 식사 자리에는 한덕수 전 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충식 씨는 바로 김건희 여사 모친의 어떤 집사 역할을 하던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사람이 만났고 조희대 원장이 이 자리에서 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재명 후보 사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러고, 또 한덕수 전 총리가요, 그 만남이 이어지고 5월 달에 바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기획된 재집권 플랜 아니었냐, 대선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 의혹, 사실 이번에 처음 제기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4개월 전에도 민주당 쪽에서 한 번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조희대 기계로의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저는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파기환송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법관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기록을 열심히 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방금 들었던 5월에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조금 전에 들었던 또 부승찬 의원이 이번에 제기한 의혹, 이거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사실은 넉 달 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면서 다시 이 의혹을 꺼내든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저것을 5월 14일 청문회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었는데 그 안 공개하고 있다가 이 열린공감 TV라는 곳에서 공개하면서 14일 날 저 녹취를 틀었다고 하고요. 서영교 의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의혹을 5월 2일에 제기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의혹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재명 후보 대선까지 갈 일이 없다, 대법에 올라오면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런 제보를 한 민주당 의원이 과거 보수정권 민정에 있던 사람한테서 받았고, 그래서 그 제보를 근거로 5월 2일 날 저 의혹도, 또 다른 의혹도 앞서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서영교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1년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사전 교감을 했다, 이 얘기고, 그리고
4월에도 한덕수 당시 총리를 만나서 또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 이건가요? 그러니까는 이 핵심은 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은 민주당 의원이 보수 정권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거고 예. 두 번째 의혹은 사실 익명의 제보자거든요. 근데 그 익명의 제보자가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 만났다는 얘기만 있지 어느 장소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더 구체적인 육하 원칙에 입각한 더 제기는 사실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요. 뭐 구체적인 육하 원칙은 없다라고 이제 이남희 기자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제보자를 언급을 했어요. 서영교 의원이. 그러니까 과거 보수 정권의 민정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특정을 한 건데 그럼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언제까지나 그냥 제보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 네. 이것이 어떤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려면요. 그 만남이 촬영이 됐다거나 적어도 우리 오늘 만나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 이런 통화 녹취가 남아 있어야지 그 해당 모임의 성격이나 해당 모임의 존재가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보자의 제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해당 모임에 있었던 당사자도 아닙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당사자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이렇게 전해 들은 것을 다시 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어느 정도 제보자가 특정되었다고 해도 혐의점이 확인이 되었다 내지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적어도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느냐, 예. 추가적인 진술이 있느냐가 이 제보의 당위를 가를 핵심적인 쟁점이 되리라 봅니다. 뭐 추가적인 물증,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이남희 기자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새롭게 제기된 1년 전의 그 의혹은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한덕수 전 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에 만났다. 이 의혹은 근데 당사자들이 한번 부인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지만 5월 달에 그게 청문회였는데 일단은 예. 그 천대 대법자, 저 법원 행정처장도 하늘 두 점 나더라도 대법원장이 그러실 일이 없다라고 했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시기를 막론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회의, 식사한 사실도 없고 사실 친분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확인했는데. 예, 오늘 저희가 거듭 확인을 했고요. 예. 이제 정상명 전 총장도 지금 언론 인터뷰 중에서 계속 일면식도 조 대법원장과 없다.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여서 당시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웃고 넘겼던 일이다 했는데 굉장히 일이 커졌죠. 뭐 이렇게 당사자들이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민주당은요. 이게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라면서 대법원장 사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란 특검은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발끈했습니다. 뭐 무슨 만남이 있었다, 식사가 있었다. 근거 없는 그런 내용 하나를 가지고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이런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수많은 것들 그냥 제보 받았다고 던져 놓는 거예요. 예.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일체 없잖아요. 자, 임재희 변호사.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란 특검이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 내란 특검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특검법에 따르면요.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점들 대해서 예.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플러스 알파로 남겨둔 지점이 이 특검에서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는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인지라는 범위가요. 예. 사실 굉장히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제보를 받고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건 내가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 제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한쪽에선 주장을 할 것이고 예.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면
특검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맞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 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검 측이 이건 새롭게 인지한 거니까 수사하겠다. 저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구체적으로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걸 증명할 만한 통화 목록, 문자 메시지 내지는 적어도 식사했다면 그 식사 예약 내역이나 영수증 이 정도가 추가적으로 제기돼야지 인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내란 특검 브리핑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특검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까? 일단은 뭐 수사를 뭐 다 이렇게 되게 된다고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거냐? 사실상 보면은 수사 계획이 없다라는 취지의 브리핑이 나온 겁니다. 수사 대상 올라오면 다 수사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는 이게 내란 특검이 할 일은 내란 의혹과 결부된 것들을 수사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수사 대상인지 그 여부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